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여기 찾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뒤에 쭉 연사분들 계실 텐데 일단 궁금하신 것도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홍보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이제 대치관에서 수업하고 또 이제 여기서 내년부터 수업을 하게 되는 강사 오재호고요.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화두 하나만 일단 가져왔어요. 당연히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일단 내신이 어때야 하는지는 어떠신지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점대 초반대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3등급 이하로 나오는 과목은 없다시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요 과목을 웬만해서는 1등급, 가끔씩 보기는 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수학 하나가 살짝 삐끗해서 2등급이 나왔지만 다른 건 다 1등급. 그러면은 분명히 등급은 높지만 좋진 않거든요. 수학은 전부 다 1등급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랑 다른 거는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하면 100점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으면 좋지만 최상위권이라면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전교생 중에 100점이 그렇게 다수로 나오지도 않아요. 1등급을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 일단 중요한 게 1등급이 몇 명 있는지와 그 커트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 시험을 보다 보면 일단 중학교 때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는 조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실 그날 컨디션이나 이런 영향, 외부적인 영향을 좀 받기도 해요. 아이들은 분명히. 그래서 그냥 실력 자체를 압도적으로 높여놔야, 평소에 주변 친구들보다 잘해놔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1등급, 어쩔 때 2등급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내신으로 의대는 힘들어져요. 실제로 지금 자사과외들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목표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1.45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른 과목에서 삐끗해가지고 1점 후반대로 가는 순간 지금 이제 2학년이고 조금 있으면 3학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신 포기. 자기는 이제 정시파다 하면서 이번 2학년 2학기에 들어서 수학 빼고 다 안 하더라고요. 수학만 올인해가지고 어차피 수능까지 가는 거 제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또 인강도 듣고 있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더라고요. 다른 거에서 좀 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의대를 했을 때 내가 지금 자사고에서 1.56대로는 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이 내신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특히 이제 서울 강남구에서 내신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그 실력을 가지고 수능까지 갔을 때 전국 아이들과 붙었을 때 밀리더라 하는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국보다 평균보다는 잘 하는 편인데, 그러면 어쨌든 초반에는 내신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서 수능까지 같이 이제 고려 대상이 돼야 되죠. 분명히 완전히 내가 이제 1.12대로 마무리를 잘 했다 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그 수시의 모든 거를 다 자소서 3학년 때도 이제 정신없이 이제 계속 어떤 이제 피드백도 받고 쓰고 연습하고 해야겠지만 정시도 이제 가시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른 과목은 잘 몰라도 이제 수학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그냥 화두 하나가 수학적인 발상이에요. 아이들이 3학년까지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수학에 대한 접근하는 거를 보면은 잘하는 친구는 정말 굉장히 잘하고 아직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압도적인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주변에 좀 다르다 할 만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언제부터 수학을 잘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몰라 나름 조금 하는 학생이었는데 나는 언제부터였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 저는 그 화두를 먼저 던져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개념이 먼저냐 문제가 먼저냐. 사실 이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우선시 되는 거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우선시 되는 거는 개념이고, 개념을 먼저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잘 쌓여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지, 개념이 어설픈 순간 아무리 온갖 테마의 문제를 보게 되더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념이 탄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이게 선행 조건이고 그에 따라서 이걸 보게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력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념이 기반이 된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수학 시험은 테마에 대한 싸움이에요. 문제, 특히 고등 시험부터는 일단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 특히 선행을 할 때 탄탄하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수학의 정석을 펼치고 텍스트를 읽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요즘엔 굉장히 달라요, 트렌드가. 그리고
그 텍스트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설명을 듣고 설명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고 오래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더 수학적인 접근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배워야 되고 그게 탄탄해졌을 때는 이제 문제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제 고등 내신을 준비한다. 선생님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이 풀수록 좋죠.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를 절대로 다 풀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모아보면 뭐 유형이 몇 가지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떤 A 문제집에는 뭐 이런 유형이 있는데 B 문제집에는 이런 유형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다 유사해요. 그러면 내신 상위권을 위해서는 어떠냐? 이게 또 재밌는 게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강사 입장에서 계속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온갖 기출들을 매년 보게 되니까. 저희 직업적 특성상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문제집들을 보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나오잖아요. 문제집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꼭 상위권만을 위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강남권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유형으로 하나 위에 정리가 안 돼 있지 싶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아이들은 이 테마에 대한 습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온갖 걸 다양한 걸 풀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잘 정리된 애들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테마별로 정리된 걸 누군가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하다 보면은 어떤 풀이가 외워지게 돼요. 어떤 풀이가 외워지게 되고 수학은 이해 과목이지만 적당한 암기는 필요한데 당연히 그 암기라는 게 공식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식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별 풀이에 대한 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형을 접근하게 되더라도 사실 되게 다각도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마련인데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사실 하나로 귀결돼요. 시험에서 접근해야 되는. 근데 물론 처음에 학습할 때는 굉장히 다각도 해석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수학을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정말 날라다니냐면은 저거 한 1년에 한 명 정도씩 보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수학을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하는 친구들 보면 보통 일단 영재고 3차까지 갔다가 보통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왜 걔네들은 또 언제부터 수학을 잘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대한 고민으로 돌아가는 건데 일단 보통 학생들보다 수학에 노출됐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고, 영재고 수학을 준비하다 보면 기하에 관한 걸 굉장히 많이 보고 고등학교 처음에 오면 대수 그 다음에 기하 단원 자체보다는 그냥 그래프 이런 해석으로 많이 가지만 그 전에 봤었던 그 고민들이 전혀 쓸모가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인 고민들이 많았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접할 일도 많고 그거에 대한 적용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굉장히 좋은 해석을 본인이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뭐 꼭 저로부터가 얘기하기 아니라 좋은 수학 강사로부터 어떤 테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 계속해서 얻을 필요가 있어요. 개념이 학습되고 나면 그 테마로부터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적화된 접근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최적화된 접근법에 강조를 안 해놓고 고민에 강조를 해놨어요. 학생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를 이제 수학 시간은 당연히 문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를 쭉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강사가 쫙 풀어내는 게 아니라 멈추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질문.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습인데 복습 시간이 거의 숙제를 푸는 시간의 절반을 차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서 이게 아니라 그것도 아예 안 보고 물론 나중에 기억 안 나면 참고해야겠죠. 본인이 계속 떠올리려고 해야 돼요. 왜냐? 이 고민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실 유형이 섞이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는 해요. 어떤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내신이나 특히 이제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이나 가보면은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님들 3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빼고는 익숙한 유형이에요. 근데 한 3개 정도가 그 해 새로 만들었다 싶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본인이 처음부터 끌고 가는 그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남이 주는 걸 그대로 받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힘이 확실히 필요해요. 학생 입장에서. 이거는 제가 어떤 수학 강사 시키겠죠. 질문을 하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와서 알다시피 그 적어놓은 걸 그대로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마지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신명이 나온다고 하면 보통 복합적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복합적인 건데 아이들은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수업을 했을 때도 시험 전날에 굉장히 유사한 걸 했었어요.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분명히 그 학교 상위권인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시험 시간에는 안 보였다. 그런 거의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작정 많이 푼다? 당연히 많이 풀면 되지만 수학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어떤 복합적인 문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섞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 상승이 이게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써놓은 말도 사실 너무 다 당연한 말들인데 근데 그냥 무책임하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잘하는 학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념 탄탄하게,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문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게 될 거예요. 정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강사한테 얻고 스스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복합적인 일종의 필러 문제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 자주 노출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상하, 내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 학생들은 수능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성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제 홍보인데요. 이건 좀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고일 하이퍼반 이제 12월 4일 일요일날 해서 목1 이렇게 가고요. 목요일은 저녁, 일요일은 오전입니다. 그럼 이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12월, 1월, 2월 해서 수학2, 미적분, 수원 나가고요. 수상화는 어떻게 할 거냐? 수상화는 특강으로 따로 빼서 합니다. 이게 이 정규 시간 선행 나갈 때 어떤 복습으로 테스트를 제가 넣긴 하는데 어설프게 이거 선행도 나가면서 수상도 이때 수업 시간 내야 한다고 안 해요. 그렇게 못 해요. 그럼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선행대로 있고 특강은 특강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뭐 다 보신다고 보면 돼요. 수상화 빼고. 기하학통을 제외한 수2, 미적분, 수원. 순서는 왜 이렇게 나가냐? 자, 수2 이번에 아이들이 한 번 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데 좀 제대로 정리해 줄 거예요. 특히 수2가 제가 중학교에서 선행하고 올라왔을 때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이걸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제가 느끼는 과목인데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로부터 미적분 나가서 한번 보고, 이 미적분이 정말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수학 1 심화로 해서 이때 한번 수학 1을 정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수원을 봤으면 그 다음 겨울방학에 수원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름방학에는 수2를 하거든요. 특강으로.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이제 예비 고2 시점이죠. 겨울방학 1, 2월 내내 수업만 합니다. 정규에서는. 그때 이제 수학2 미적분이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수학 1은 단원이 굉장히 분절적이에요. 전혀 연결도 안 되고, 수학 1이랑 수학 2 배우는 거 전혀 상관도 없어요. 수원, 수도 동시에 배워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가는 학교도 있고 자사고 중에서는. 근데 그래서 이 단원별로 구별할 수 있는 과목에서 얘는 사실 수학 2를 배워야 미적분을 할 수 있고, 수학 2에서 이제 수상하게 접목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얘는 사실 접목이 안 돼요. 그리고 전혀 별개고, 그래서 저는 얘를 여름방에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겨울에 들어가서 1, 2월 내내 이걸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커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컨텐츠인데 이렇게 모의고사랑 학교 내신에 나왔던 걸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게 내신 주요 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연습시키고, 그리고 제가 모의 테스트 이렇게 만들고 손필기 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 브로셔에 제가 써놨던 말이라서 오히려 뒤에 걸 지금 좀 짧게 하려고요. 자, 앞에 거 말씀드리는 게 저희 최고 목표였기 때문에 질문 이렇게 받아주면서 아이들 오답노트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다 시키지 않고 이 친구가 좀 잘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보통은 PDF로 이렇게 잘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프린트 위에다가 풀라고 해요.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이게 남학생이 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이고, 남학생은 보통 프린트 위에 시켜야 되고 오답 노트 만들어라? 절대 안 합니다. 프린트를 주고 거기 위에 다시 풀게 시켜야 돼요. 해서 저는 마지막에 조금 급하게 끝내는 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강의했던 그 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거 카메라로 이렇게 QR코드 지금 한번 찍으시면은 위에 링크가 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참고하실 수는 있다 해서 요거까지만 잠깐 한 5초 보여드리고 10초 보여드리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